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 3법 어제 했는데 학법도 법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실수가 저는 임대 3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4년 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전에도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당한 분쟁과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정도가 임차인이죠. 그래서 자가율이 한 50%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한 1000만 명 이상 정도가 이 임대 3법의 영향을 받는 가장 그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꼼꼼히 따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제가 볼 때는 상가 같은 경우이죠. 명도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소송 중에서 뭐 가장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명도 소송. 그렇지만 이제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같은 경우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주택에도 향후 그러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어떤 조정위원이나 뭐 이런 위원을 어떤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을 두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월세나 전세에 대한 뭐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필수적인 거주의 어떤 문제가 불씨가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이 임대 3법이 있죠.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엄청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있죠. 한국과 볼리비아에만 존재했던 전세 제도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타지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제 뭔가 하면 거주 비용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1970년도에 전세 제도가 시작됐죠. 이것은 이제 도시화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도시 지역으로 가지고 주거를 해결하기 위하다 보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전세 제도가 생겨난 거죠. 생겨난 건데, 이 임대 3법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죠. 자본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택 매매 가격을 정부가 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 정하게 되면 뭡니까? 자본주의가 아니죠, 더 이상. 그렇다 보니까 주택 매매 가격을 정부가 정하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전세, 월세를 정부가 정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자본주의의 근간을 좀 흔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에는 전세 시장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지 않겠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방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다.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서구식 주택 임대 시장으로 개편된다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4년의 혜택을 보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임차인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0 세대는 이제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취업을 해서 서울이나 보통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서울로 이렇게 직장 문제로 서울로 가게 되면 주거비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없는 사람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전세제도도 문제점이 있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집주인, 흔히 말하는 임대인이죠. 임대는 기득권층이고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에게 유리하고 세입자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제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은 점차적으로 집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이용했다 하는 게 전세 제도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시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 같은 경우는 임대 방식을 뭐 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입장이 있죠. 유리한 입장이 있는데 이 전세가 월세로 바뀌게 되면 세입자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거 비용이 증가돼 가지고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가 수입의 한 30%, 20%에서 30%를 이제 월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부가 임대인으로 증가된다. 이 직장에서도 사장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주고 그 일부 대가로 내가 월급을 가져오듯이 이제 거주에 있어서도 내가 집주인을 위해서 집주인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매달 월세를 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가 임대인으로 증가되는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런 주택 공급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회사가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돈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있죠.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분쟁을 야기시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명도 소송을 한 2, 3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래서 임대 3법은 제가 생각할 땐 끝없는 분쟁의 씨앗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세 제도라는 게 필연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한국의 주택 시장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그런 시장이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임대 3법으로 해서 이 전세 제도가 점차적으로 소멸되게 되면 그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임차인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당분간 지금 혜택을 보는 일부 임차인은 물개박수를 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모든 피해는 임차인에 다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논리로 형성된 것을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볼 때는 가장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가장 힘겨운 정책 법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제3의 길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생소한 길을 가게 되겠죠. 생소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신문 기사에서도 사람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쓰고 뭐 지금 서울 경기도에 있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받지 않고 집을 비워두겠다 내지는 뭐 별장으로 사용하겠다 아니면 자식한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인들이 살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난민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최근 한 3년 동안 정부 정책 입법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거다.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짚어볼 문제지만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수지간이 될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아주 많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문제가 뭐 얼마나 많이 생길지는 저도 뭐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가 분쟁이 많이 발생하듯 주택도 앞으로는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핵심 지역이나 인기 지역이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지역, 주택 공급이 남아도는 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택이 늘 모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있죠. 좋지 않은 관계, 심지어는 원수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법무사와 변호사의 일거리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데 4년 동안 주택 시장의 전세 공급은 이제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주택이란 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가 꼭 사지 않더라도 필수제가 아니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선택, 즉 필수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뭐 지금 정부에서 뭐 3기 시도는지 가 아니더라도 서울의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2년 내에 공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수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든다. 돈과 산업과 일자리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몰려들면 주택 공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전세가 없어지면 직장인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4년 후 여러운 임대인은 초저금리 시대에서 월세를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월세를 선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겠죠. 4년 후에 여롭지 못한 임대인은 전세가 씨가 마르니까 수요는 계속 있겠죠. 그러면 전세의 공급 감소로 전세금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세 제도는 부동산 상승과 고금리 상황에서 유지되는 특별한 형태였는데 초저금리 시대와 정부 정책으로 이제 서서히 소멸되는, 도태되는 이런 정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임대 3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법으로 다 이렇게 조치를 못하죠. 그래서 소모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 3법을 제 개인적인 판단 악법으로 저는 봅니다. 이건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경우의 수나 세부 지침을 있죠. 이렇게 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하니까 지금 임대인도 당황스럽고 임차인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를 정부가 정할 수 없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자선책이 아닐까. 즉 부동산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자선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정부는 이 부동산 상승 하락은 관심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차기 정권을 또 잡아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도가 심화되면 시장 자본주의는 모순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를 표방한다,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임대 3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독일 우리 정부는 이제 독일 모델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독일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주택 시장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죠. 상당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뭡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한번 유튜브나 있죠. 신문지상에 베네수엘라 현 상황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 거의 뭐 폭망하는 나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제 지인이 난민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틈틈이 듣는데 전 세계에서 석유 가장 많은 보유국이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는 독일로 가겠지만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베네수엘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독일식 모델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독일도 그렇게 이러한 임대 3법과 유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성공한 그런 국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임대 3법의 부작용 끝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뒤 부작용, 4년 동안의 어떤 국력 낭비라든지 국민들의 에너지 소모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 뒤에 더 큰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주택자 특히 2030 세대들이죠. 직장 주위에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가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월급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 그래서 최종적인 피해는 제가 볼 때 임차인이 질 겁니다. 뭐 향후 몇 년 동안은 임차인이 조금 유리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국민들을 위한 법이냐,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정부의 법 중에서 저는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국민들한테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을 거고, 특히 2030 세대는 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오늘 임대 3법 앞으로 끝없는 분쟁과 국민들이 힘들어할 거다라는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면 싶은데, 여러분은 하여튼 부디 집 한 채 정도는 꼭 있으시길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